4월 6일 상하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뭐 나름대로 우리 종합주가지수는 제법 힘을 좀 썼습니다. 여기서 벗어난 점이 조금 의미가 참 있네요. 이 지점을 계속 거기를 못 뚫고 있었는데 뭐 내일 정도 되면 1800선은 뭐 올라가지 않겠나 싶네요. 그죠? 다행입니다. 그래도 밑으로 안 꺼지고 위로 잡아주니까 말이죠. 자, 뭐 전일 미션 종목들 간단하게 복귀해보고 또 내일 미션 종목들 한번 보죠. 코로나 섹터에는 KM, 레몬, SMX, 수젠텍, 메가CS를 보고 특징주 코렌텍, LG상사, 대림산, 유가 섹터는 흥구, 중앙, 정치 섹터는 서원, 범량을 보자 했는데 뭐 정치주 섹터에서는 오늘도 10시 남선 알미가 좀 힘이 가장 좋았네요. 서원은 좀 따라가려고 하더니 좀 뭐 힘이 끝까지 뭐 버텨주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시가 3%에서 플러스 11%, 뭐 나름대로 밥값은 좀 해줬네요. 그죠? 시가 3%에 좀 눌러주고 이 정도 여기까지 갔으면 뭐 좀 더 먹었겠지만은 이 정도 막아도 한 5% 수익권은 나왔겠네요. 여기까지 시간이 11시 반이니까 좀 길지요. 여기서 한 5% 먹고 나오는 것이 그냥 쏙 편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뭐 이벤트가 있어서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선 알미가 역시 또 끌고 갔는데 끝에는 모습이 안 좋았죠. 오늘 일단 뭐 이벤트는 끝났으니까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았네요. 진입을 해가지고 손실 없이 수익으로 마감하면 그건 잘 된 거죠. 그죠? 유가 섹터를 한번 봅시다. 유가 섹터 오늘 좀 힘이 좋았네요. 그죠? 뭐 재료도 재료지만은 기술적 위치에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시가도 적당했고요. 플러스 3%대 출발해서 상가까지 이제 안착이 됐으니까 뭐 흥구를 하든 뭐 중앙에너비스를 하든 수익권은 뭐 어느 수익을 먹어도 상관없었겠네요. 하지만 흥구가 시가가 낮았기 때문에 굳이 뭐 추종 매매할 거라고 또 뭐 중앙에너비스를 3% 차인데 중앙에너비스를 할 필요는 없지요. 예, 뭐 8%나 10% 가까이 차이 난다면 몰라도 말이죠. 3% 차이니까 당연히 형님을 쫓아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흥구는 오늘 상가까지 갔는데 시간 내에서는 풀렸군요. 그래도 뭐 당일 수식으로는 괜찮네요. 특징주 중에서는 코렌텍, LG상사, 대림산을 보자 했는데 대림산은 뭐 이제 고냥고냥 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연기가 더 나야 되겠죠. 관심 꺼내고 보고 있으면 될 듯 합니다. 코렌텍은 한번 봅시다. 오늘 신규 거래 정지가 됐는데 과연 시장은 이놈을 어떻게 받아줄까? 너는 그동안에 이 코로나 사태에 당하지도 않고 편안하게 잘 보냈는데 상승으로 가줄까? 그렇지는 못했죠. 시가는 6,700원 출발해서 고가가 12.5%. 그것으로 끝이죠. 예. 시가 행선도 좀 높게 됐군요. 시가 행선을 그리 높게 할 필요도 없는데 땡 해가지고 탁 갔으면 차가닥 잘라 먹어야 되죠. 미련 없이. 예. 10% 정도 수익 끝나면 잘라 먹어야 되죠. 굳이 이 종목이 오늘 크게 갈 하등의 이유가 없는 종목이죠.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 이벤트 열린 날에 딱 봐서 들어가서 찰카닥 잘라 먹고 바이바이 하고 떠나야 되죠. 다른 날 같으면 평범하고 조용하고 뭐 큰 이벤트가 별로 없고 그런 날이면 이런 종목은 뭐 상가까지도 가고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굳이 그럴 것도 아니고 또 남들이 고생할 때 뭐 물론 자기도 고생은 했겠죠. 했지만은
그런 것도 있으니까 뭐 이벤트 열리니까 한번 봐주는 것도 나쁘진 않았죠. 이제 LG상사. LG상사 점상을 유지할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는데 오늘 그래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네요. 아무래도 대기업 이런 브랜드가 붙어 있고 그래도 뭐 LG 아닙니까? 우리나라 삼성, LG 아닙니까? 그래서 금액도 크고 자기 자본금 대비해서 상당한 금액을 한다니까 관심을 많이 받았네요. 뭐 저희들은 뭐 일단 물량은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 내일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다른 애들처럼 뭐 어떻게 뭐 그래 내일 하루 1일 천하로 오늘 하루 1일 천하로 끝날지 뭐 조금 이어가 줄지는 내일 돼 봐야 알겠죠. 특진주 섹터는 뭐 코렌텍 한번 공략해보고 LG 상사나 뭐 점상 공략할까 특별한 건 없었네요. 뭐 LG 상사가 특별하다면 특별할 수 있겠네요. 코로나 섹터에서는 KM, 레몬, S맥, 수젠텍, 맥, ICS 보자 했는데 KM도 오늘 조금 반등을 주기 준 것 같은데요. 봅시다. 시가 4% 출발해서 마이너스 5.9% 살짝 밀렸다가 고가가 7%대네요. 그죠? 예. 그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드린 이 종목은 시간에서 마이너스 3%대가 잡혔으니까 음봉으로 출발할 것이니까 도리어 기회를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 5%대까지 밀렸으니까 이쪽 부분에 꼬리에 잘 진입하신 분들은 플러스 7%까지 올라갔으니까 한 10% 수익은 뭐 편하게 챙겼을 것 같네요. 뭐 손해 볼 일은 아니죠. 오늘 톱텍이 모습이 좋았죠. 시가에서 1%딱 밀려주고 이제 가죠. 여기 팔아먹든 뭐 여기 팔아먹든 어딜 팔아먹어도 다 수익 고전은 해요. 그 다음에 레몬 S맥 한번 봅시다. 혈장 이슈가 좀 살아있나 한번 보자 했는데 레몬도 이제 시간에서는 마이너스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침에도 역시 마이너스죠. 네, 마이너스 1.5%, 고가가 플러스 7.5%니까 뭐 나쁘진 않았네요. 뭐 5까지 끌고는 안 갔더라도 뭐 여기까지만 갔어도 뭐 5% 이상 수익은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S맥 한번 볼까요? S맥 시가가 5% 잡혔군요. 조금 높게 잡혔네요. 그러니까 저가가 마이너스 0.8%, 5%딱 밀려가지고 가죠. 굳이 S맥은 시가를 높게 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 있거든요. 기다렸으면 한번 보고 갔으면 고점이 몇 프로까지 갔나요? 그래 딱 10% 갔네요. 예, 그러니까 보합에서 들어갔으면 딱 10% 웃는 그런 구조.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을 시가에 5%를 주고 들어가야 될 상황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건데 대체로 오늘은 월요일장이니까 지켜보라고 했죠. 보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고. 방향성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고 나서 충분히 보고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보시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보합 근처에서 들어가신 분이 아마 많이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아침부터 뭐 비싸게 줄 살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수젠텍하고 봅시다. 메가 ICS. 수젠텍 오늘 시가 너무 높았던데요. 그죠? 좀 재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가를 21%로 뛰었네요. 그거 너무 높지 않습니까? 수젠텍은. 고가가 24%. 뭐 3% 정도 좋은데 굳이 지금 뭐 수젠텍을 굳이 21%나 주고 들어갈 만큼 뭐 나름대로 뭐 회사 쪽에서는 뭐 나름대로 뭐 좋은 호재 같은 뭐 그런 거 있지만 그렇게 신선한 뭐 재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신선한 재료도 아닌데 굳이 21%에 들어갈 뭐 그런 이유는 없죠. 뭐 나중에 기다렸다가 뭐 한번 들어가 보든지 그래 해야 되지만은 상한가까지도 가보지 못하고 겨우 3% 줬거든요. 만일 시가에 들어갔다면 3% 주고 깨고 내려온다. 이거는 쳐다보지 않아야 되죠.
그나마 20% 이상이면 적어도 땡 하면 상한가라도 한번 가서 빰을 한번 탁 쳐주든지 빰 한번 탁 쳐주고 한번 착 잠겨주고 쪼르륵 내려온다면 그나마 뭐 밑에 한번 공략을 해본다든지 눌림을 한번 보고 들어간다든지 하지만 겨우 3% 주고 내려오는 것은 이건 뭐 손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빠이빠이 하고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메가 CS. 메가 CS가 오늘 이제 모습이 좋았는데, 참 이게 제가 뭐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아마 이걸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가 이 날짜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에 이제 이걸 공략하게 되는데, 참 이 아쉬운 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마이너스 14%까지 밀렸지 않습니까? 제가 딱 15%대에 15,050원까지는 딱 주겠다란 말입니다. 딱 주겠는데 여기에 15,000원 아닙니까? 딱 1%를 안 주고 가만 올리더라고요. 보유했으면 제가 가만히 보유를 했을 건데 이 종목은 이틀 만에 한 5, 60%를 안고 들어가는 게 참 아쉬웠어요. 이 종목이 좀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뭐 상가까지 갔는데 물론 뭐 또 까망이 날짜 뭐 배 떨어진다고 또 들리는 놈은 또 뭐 이렇게 뭐 CU 메디칼하고 바보나인하고 뭘 같이 맞춰서 뭘 한다 또 이렇게 탁 나오거든요. 이 세상 일이 참 우습단 말입니다. 기술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재료가 더 탁 운 좋게 보태지면서 힘을 받는단 말이죠. 기술주에 재료가 더 붙어주면 힘이 좋거든요. 그래 오늘 화가 나서 이 종목 참 아쉬워가지고 제가 첫 번째도 이거 아예 뭐 신경을 안 썼어요. 막 어제 그 일이 좀 아쉬웠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죠. 이 정도 된 시점에서 들어가가지고 뭐 상한가까지는 붙여는 봤습니다만은 한 18% 수익가 나왔더군요. 좀 아쉽더군요. 이런 게 참 꼬리 잡기가 참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다고 하지만 하다 보면 이게 많이 다치거든요. 꼬리 잡으러 들어가다가. 그래서 꼬리 잡을 때도 약간은 뭐 한 번만에 탁 잡기는 참 어려워요. 정말. 근데 뭐 요령이 있다면 자기가 생각한 타점이 딱 있다면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진입을 탁 했는데 여기다 진입했는데 톡 살짝 올라가다가 톡 깨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1% 선상에서는 잘라 줘버리는 겁니다. 즉 내가 이 종목을 공략할 때 나는 이 종목에 3% 정도는 손실을 각오를 하겠다. 5% 정도의 손실은 각오하겠다. 이런 남들의 계획을 딱 잡고 그러면 뭐 진입해서 그냥 끈끈하게 5% 깨질 때까지 가만히 들고 있느냐 3% 깨질 때까지 들고 있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제 상승폭이 큰 종목을 공략할 때는 올라간 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려오면 올라간 폭이 참 상당하지 않습니까? 상당하거든요. 이 폭이 내려오면 어디까지 내려올지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이 시발점이 여기서부터 시발점이 되어서 쭉 내려올 줄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꼬리를 공략할 때는 5%를 내가 잡았다면 1%씩 5번을 준다라는 마인드로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냥 가만히 넣고 막 꼭 참지 5% 이러지 마시고 왜? 그러기엔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점에서 내려오는 밑으로 밀고 내려온 종목들은 항시 꼬리를 공략을 할 때는 짧게 주면서 자꾸 돌다리를 두드려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갖고 차라리 이렇게 꼬리를 말아주고 쭉 상승을 해줄 때는 한 번 더 불타기를 한 번 더 해주는 게 차라리 쏘기 편해요. 예, 딱 저점이 잡혔으니까 이제는 불타기 딱 해주고 딱 보유하고 엉구투리로 딱 앉아 있으면 이제 뭐 오늘은 이렇게 상가를 했지만 또 그 다음날 꼭 이런 법은 없거든요. 이러다 또 꼬르륵 내려올 때 있죠. 그럼 평단에서 딱 잘라버리면 되죠. 뭐 먹지는 못해도 다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꼬리 공략을 뭐 자주 할 건 아닙니다만은 꼭 해야 될 종목들은 딱 계획을 잡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뭐
나름대로 뭐 전일 미션 종목 중에서 뭐 메가시에서도 상한가를 가고 흥구수교도 상한가를 가고 LG상사는 점상을 갔네요. 그죠?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는 종목들, 공부하자는 종목들이 세 종목이 상한가를 갔다면 나름대로 다음날에 시장에 공략할 어떤 종목들을 나름대로 잘 선정을 했다고 해도 뭐 크게 나쁜 소리는 아닌 것 같네요. 그죠? 자, 뭐 다들 매매들 다들 잘 하셨을 거라고 보고 요즘 댓글도 좀 다시고 그러시는 거 보니까 제가 좀 기분은 좋더군요. 사람 살아가는 게 뭐 서로 얼굴도 모르고 뭐 본 적도 없지만은 그냥 닉네임 하나로 아이디 하나로 서로가 주고받는 말이지만은 그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 정감이 있는 사람도 있고 정감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쟤는 이제 한 20살 후반 되겠구나. 이제 글 써놓은 거 보면 이 철딱선이 없이 써놓은 거 있거든요. 보면 가끔 저분은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이구나. 저분은 한 트레이딩을 뭐 몇 년 정도 했겠구나. 저 사람은 어떤 스타일의 매매를 하는구나. 이제 댓글만 읽어봐도 제가 많이 알거든요. 하다 보면 주식이 참 뭐 말처럼 탁탁탁 대주고 자기 마음처럼 탁탁탁 대주면 뭐 세상 뭐 걱정될 거 없지요. 근데 세상 일이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 마음대로 안 되듯이 자식 농사 마음대로 안 되듯이 그렇지 않단 말이지요. 참 네. 달래고 얼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엉덩이 톡톡 쳐주면서 니 잘났다 니 잘났다 하면서 살살살 같이 친한 친구처럼 가야 되죠. 친한 친구 이야기하니 또 그 생각이 나네요. 오늘 메가이시에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 급락은 진행형 캔들은 장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종목을 절대로 가벼이 판단을 하지 말라. 장이 끝나고 나서 봐라. 추세 진행형은 세월이 흘러봐야 한다. 살아있다고 느낄 때는 반드시 꼬리를 노려야 되죠.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 급락은 급등의 친구지요. 예, 급등의 친구 맞습니다. 이렇게 급등은 또 급락하고 또 친한 이웃이란 말이죠. 항상 그런 것을 잘 잊지 마시고 남들이 버리는 종목을 잘 봐야 되고 죽으려고 하는 물에서 건져가 보따리를 턱 던져줬을 때는 그 다음에 보따리 안에다가 물 많이 던져줄 때도 있고 보따리 들고 획 도망친 놈도 있고 그렇지요. 별별 꼬라지를 다 겪어봅니다. 하다 보면 중요한 것은 도전을 할 줄 아는 정신 그리고 항시 좀 어려운 매매 또 항시 조금 남들이 겁나는 곳 막 수렁이 있을 것 같고 겁나는 곳에서 항시 수익이 크게 나거든요. 예, 그런 점만 좀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내일 미션 종목 한번 간단하게 둘러봅시다. 자, 내일 미션 종목들은 내일 며칠이죠? 포지션 체크해 봅시다. 며칠이죠? 4월 7일. 4월 7일. 무슨 요일이죠? 화요일. 예. 새로운 이제 본매매가 시작돼 4월 달에 본매매가 시작되는 첫날이었고 내일 둘째 날 되겠네요. 뭐 이제 4월 달 본매매 시작됐으니까 이제부터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시장 한번 둘러볼까요? 오늘 시장의 특이점은 역시 뭐 구충제 관련주를 안 봐줄 수가 없지요. 가장 강했던 종목이라면 뭐 이글벳이 올점선을 갖고 이글벳을 같이 공략을 했는데 웬만한 물량을 받았는데 물량을 40만 주 정도 나왔는데 물량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LG상사는 물량을 받았는데 자 그러면 뭐 LG상사에 그 개별 주니까 놔둔다고 하더라도 뭐 이글벳 같은 구충제 관련주들은 또 봐줘야 되죠. 왜냐면 뭐 구충제는 이래저래 뭐 요즘
근래에 들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는 종목입니다. 또 재밌죠. 부충제는 왜냐면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 갖춰져 있는 어떤 기본적인 틀을 깨버리고 어떤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그런 느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암에 걸리신 분이 치료하는데 몇천만씩 들어가는 것을 1,000원짜리 구충제로 고친다? 야, 이거는 참 획기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이건 많은 사람들이 물론 뭐 그런 어떤 제가 약간 해학적인 말이지만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정말 뭐 그런 효과만 완전히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뭐 암 환자 한우 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고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요? 그런데 뭐 느닷없이 또 거의 또 이놈이 또 코로나에 또 도전을 했네요. 아유, 하여튼 대단한 놈들입니다. 거의 만병통치약 같은 분위기네요. 일단 시장이 주도주는 같이 봐줘야 되는데 현재로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뭐 이글벳을 필두로 해서 뭐 제일바이오, 최시서 뭐 일단 이 3인방이 가장 주축을 보시면 되겠죠. 이제 나머지 뭐 대성미생물, 진바이오텍, 알리코제약 그리고 뭐 우성사료, 전진바이오, CTC바이오, 대한유팜 다 이제 후발주자들인데 꼭 하실 분들 있으면 뭐 3인방 중에 하나를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좋고 자, 뭐 내일 되면 시가가 높겠죠. 그래서 나는 시가 높은 걸 못하겠어 그러면 관련주들을 조로로 이렇게 조로로 딱 적어놓고 이렇게 조로로 올려놓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침에 제일 낮은 놈 시가 제일 낮은 딱 하나 올라가지고 그거 들어가면 돼요. 아무 상관없거든요. 제일 낮은 놈 해가지고 이글벳이 뭐 점상을 계속 유지를 한다든지 그리 되면 제일 밑에 놈 갖고 해도 돼요. 대장주만 안 풀리면 똑같이 살아나거든요. 꼭 상한가를 안 가더라도 이놈만 안 풀리면 계속 그냥 들고 있으면 되죠. 내일 말 뭐 이글벳이 점상을 유지 못하면 다른 종목들이 좀 많이 헷갈리고 그렇겠지만은 점상 유지 못하면 3인방만 가지고 놀고 점상 유지되면 차라리 제일 낮은 놈 하나 오래 보고 있다가 저기 제일 낮네 하면 그 놈 갖고 가면 돼요. 점상만 안 풀려지면 뭐 상한가는 못 가더라도 그 당일날 수익으로는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구충제 관련주는 방금 말한 두 가지 방향 이글베스의 방향에 따라서 방향성에 따라 3인방 공략 방 또는 제일 밑에 막내 동생 이렇게 놓읍시다. 막내 동생을 붙는다. 뭐 이렇게 편하게 누구나 알기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복잡한 거 없으니까요. 그래서 관건은 내일 이제 이글벳이죠. 일단 모든 것이 이글벳이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봐줄 수가 없죠. 사실 치료제 관련주에는 지금 뭐 두 개의 치료제 정도가 지금 뭐 좀 실험에 들어가고 뭐 일하고 있고 또 그에 필적할 만한 치료제들이 사실은 지금 많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로는 치료제로 쓰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물질들이 종류가 많잖아요. 뭐 어떤 뭐 클로로킨인가 그런 거 뭐 말라리아 관련주 뭐 천식 뭐 어떤 거 또 뭐 호구증 뭐 어떻고 뭐 별별 많은 것이 많죠. 뭐 에이즈 관련성이 있는 거 치료제도 여러 가지 지금 효과가 있다는 물질이 많으니까 아직은 시간을 두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런 종목을 공략할 때도 그런 종목에 맞게끔 이제 공략을 해야 되니까 조금 짜증나고 귀찮은데
이 구충제도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이 착해요. 그런 거 보면 그냥 구충제야 하면 끝이거든요. 나도 구충제야 하면 끝이에요. 뭐 클로로킨이 어떻고 뭐 말라리아가 어떻고 그리 생각 안 해도 되거든. 나도 구충제야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구충제 세트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이걸 뱃을 흐름을 보고 같이 해보는 것이 좋겠고요. 개별주로는 NPD를 한번 봅시다. 요즘 어차피 뭐 코로나 관련주로 시장이 뭐 대부분 다 좀 혼탁하죠. 뭐 가는 놈이 있고 죽는 놈이 있는데, 자 NPD가 지금 연속으로 4일 동안 양봉을 내주는데 봉 길이가 점점 착실하게 두꺼워져가는 모습이죠. 아주 예쁘게 지금 두꺼워져가는 모습인데, 뭐 기관들은 특별히 손대고 그런 건 없는 것 같네요. 기관은 별로 손대는 건 없는데 지금 시간에서 지금 상한가를 가 있어요. 상한가를 가 있는데 이놈 신규주란 말입니다. 신규주. 얼마 전에 상장했던 종목이죠. 3월 16일 날 상장을 했던 종목입니다. 다른 종목이 뭐 시간에 상한가 갔다면 뭐 또 뭐 재료 두께도 재보고 뭐 차트도 보고 이래 하겠는데, 신규주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약간 이상한 모습을 보일 때는 관심 있게 봐줘야 된다고 했죠. 레몬 같은 거 한번 봅시다. 이놈도 신규주란 말입니다. 2월 28일 날 신규 상장인 종목이 뭐 요렇게 꼬꾸라져 있다가 이제 뭐 기세를 펑펑펑 살리고 있죠. 그래서 신규주는 다른 여타한 종목보다는 좀 더 관심도가 좀 좋아야 되거든요. 이런 놈이 뭐 시간에 상한가를 가 있다? 그럼 아주 관심 있게는 봐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놈이 기세를 내면 지금 여기에 고점 아닙니까? 4,850, 4,860 정도 고점인데, 뭐 힘내면 이런 거 금방 뚫어버리거든요. 금방 뚫어버리니까, 오늘 시간에 상한가를 갔으니까 내일 뭐 시가는 좀 이쁘게 나오겠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뭐 다 좋아 보인다고 해서 풍덩풍덩 신랑수에 몸 던지듯이 풍덩풍덩 하시지 마시고, 항시 어느 정도 이런 종목들은 상가를 한 개 딱 만들어줘야 인정을 해주지, 만들어주지 않으면 별로 관심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분할로 천천히 분할로 해가지고 간을 보면서 하십시오. NPD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 틱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평범한 흐름이었단 말입니다. 오늘도 그냥 평범한 흐름, 조금 반응을 내줄 똥 말똥. 시가가 마이너스 0.3% 잡혔어요. 고가가 5%, 종가가 플러스 5.5% 이렇게 마쳤단 말입니다. 근데 종가가 5.5%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폭이 여기 동시효과에서 끌어올리거든요. 여기 별로 평범한 그런 거였는데, 이런 것은 어디에선가 김 반장들이 또 밀어붙였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종목이 그냥 꾸준하게 쭉 갔다가 내려왔다가 어떤 랠리를 펼치면서 이제 이렇게 끝이 났다면 이해를 해줍니다만은, 요 따위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 해갖고 종가에 쫙 올리는 것은 항시 의심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특별한 재료가 나와 있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 그렇다고 기관이 뭐 대량 매수를 했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뭐 어쨌든 간에 한번 봅시다. 어떤 김 반장들이 뭐 했든지 뭐 멋지게 뭐 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개별주는 뭐 NPD 한번 보죠.
그리고 하나 더 볼 것은 알스포트 한번 봅시다. 현재로 뭐 재택 관련주, 비대면 관련주 뭐 이런 종목들 중에서 나름대로 알스포트가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오늘 제법 많이 올라갔다가 28% 상가 근처까지 갔다가 18%대 이제 종가서 마쳤거든요. 이렇게 조금만 더 갔으면 상한가인데 상한가는 못 잡아주고 이제 미끄러졌다가 이렇게 마쳤는데 아직까지 힘은 살아있는 쪽이고 시간에서 보면 KTCS 같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간에 상가가 있단 말이에요. KTCS 이런 애들 내나 얘네들도 내나 같은 관련주거든요. 그렇다면 뭐 내일 뭐 이놈이 끌어주든 KT 이놈이 끌어주든 뭐 안 그러면 지가 끌고 가든 뭐 썩 그렇게 나쁜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고 어차피 지금 온라인 학습 쪽은 또 시작이 되었고 한번 지켜볼 만한 종목이니까 내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간 내에서는 2% 정도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딱 목이 맺혀서 맞췄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딱 여기 이 꼬리 부분을 딱 치고 넘어가는 그이거든요. 꼬리를 딱 묶고 아침에 출발할 거란 말이에요. 나쁘지 않단 말이죠. 이런 모습은. 조심은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뭐 그래 해도 그래도 뭐 믿을 수는 없는 거죠. 힘을 좀 줄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기관들이 31만 주를 오늘 집어넣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내일 한 번 더 아직 월초니까 한번 지켜보자. 내일 그래서 수급이 좋고 날아가면 같이 따라 붙으면 되죠. 그래서 KTC에서도 혹시 모르니까 같이 두 개를 붙여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MPD 보고 MPD 신규 상장주니까 좀 생뚱맞은 모습을 보이니까 반드시 봐줘야 되고 알스포트는 나름대로 뭐 기분 좋게 가는 종목이니까 한번 봐줘야 되겠죠. 기술주 한번 봅시다. 자, 서울바이오시스 봅시다. 서울바이오시스 우리 이날짜 진행해서 30% 먹고 있는데 오늘 시가가 마이너스로 빠져버렸죠. 구충제가 등장하는 바람에 싸다고를 아침에 맞았죠. 마이너스 7% 정도 출발해갖고 10%까지 밀렸다가 이제 거의 20% 가까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안 팔고 보유를 해서 가다가 조금씩 팔고 뭐 전체적 수익권 50% 정도 수익권이 나왔지만은 아직까지는 한 번은 좀 봐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느냐 싶어요. 그래서 그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있을 겁니다. 어떤 거? 어떠한 종목이 어떠한 이슈로 시장에 관심을 받아서 상승을 했다. 그래서 이제 죽는다. 그럴 땐 보통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재료에 뭐 두께가 다 했다. 이제 뭐 이 정도의 자기만큼의 재료에 어떤 소멸이 있다. 그 정도 재료면 이 정도까지면 많이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겠죠. 그러다가 이 하락을 할 때는 그럼 그렇게 끝이 나버린다. 예, 그렇게 끝이 나는 종목도 있죠. 계속 그냥 하락으로 이제 이렇게 지자리로 돌아가는 여기까지 출발했던 여기까지 온 종목이 있겠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이 있고 내려오다가 받치는 지점에서 반등을 주는 종목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에 바라보는 시각은 재료는 어느 정도 끝이 재료는 소멸이 됐지만은 하락 방향으로 접어들면서 반등이 오는 그 시점은 이제는 기술적인 기준으로 봐줘야 된다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재료 끝났는데 뭘 또 저기 또 중간에 들어가나? 그거는 재료 하나만 생각했을 때 그렇거든요. 예, 재료는 다 끝났어요. 나름대로
그가 가지고 있는 재료는 여기까지가 다였나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뭘까요?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관점을 이제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는 재료가 끝났더라도 기술적으로는 한번 봐줘야 되는 위치에 오면은 반드시 봐줘야 된다는 거. 예를 들면 메가ICS도 마찬가지 개념 아닙니까? 예.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여기 30% 여기가 이제 출발됐다 칩시다. 5,000원 아닙니까? 이 25,000, 25,000이라 칩시다. 더 같지만은 25, 5배나 올랐잖아요. 그죠? 500% 이상, 60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그래도 또, 죽을 거라고, 이제 다 끝났다고 죽을 거라고 하한가도 나오고 이런 종목 또 살아서 상한가를 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뭐 재료도 있고, 뭐 재료도 아직 뭐 건장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항시 그런 관점으로 봐주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바이오시스 이런 종목도 버리지 말고 재단의 가능성을 추구를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시장에는 수천 개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시장에 나는 난데라고 이렇게 이마에다가 빨간 띠를 딱 두르고 상한가를 친 종목이 과연 몇 개나 됩니까?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 상한가를 친 종목 중에서도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을 받아서 1상, 2상, 3상, 4상 이렇게 간 종목이 몇 개나 됩니까? 거의 많지가 않죠. 손에 꼽지요. 그래서 적어도 1상, 2상, 3상, 거의 뭐 3상까지 간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종목은 버리지 말고 재단의 기술적인 관점으로는 봐줘야 됩니다. 제 말 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술주는 서울바이오시스, 태평양물산, 한국테크놀로지, 이 정도 네 종목을 옆구리에 딱 놔두십시오. 놔두고 흐름에 따라서 보고 있으면 이 종목 중에서 뭔가 엉덩이를 들썩거리고 자꾸 죽으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음봉을 죽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엉덩이를 자꾸 들썩 하면서 자꾸 이 움직이려고 하는 위로 관련 놈이 있거든요. 그럼 그 놈을 딱 제일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돼요. 뭐 어떤 타점을 잡아서 이런 종목들은 어떤 타점을 잡아서 뭐 저점 고점을 잡아서 뭐 탁 야물딱지에 들어가고 뭐 그런 것도 좋습니다만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아는 저점이나 여러분이 아는 보조지표나 이런 것들은 물론 뭐 영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수많은 전투를 치르다 보면 여러분들은 또 아마 그런 걸 많이 느꼈겠지만 촉이란 게 있거든요. 이 촉이 굉장히 불확실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참 희한하게도 많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 이 주식시장입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이제 제가 그 기세를 느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수급이 들어오는 것도 강하게 들어오느냐 버리버리하게 들어오느냐 돌파를 할 때도 확 큰 물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확 치고 들어가자 삐리삐리삐리 와가지고 택 부딪혔다가 또 내려왔다가 부딪혔다가 내려왔다가 이래서 왔다가 또 겨우겨우 돌파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방향의 힘의 크기가 현저하게 차이 나거든요. 현저하게. 그래서 그런 걸 잘 느끼는 공부를 하면 어떠한 종목을 보고 있다가 감시 추적을 하고 있다가 공략을 할 때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훨씬 더 뭐 보조지표나 뭐 저점이나 고점이나 그런 개념보다는 좀 더 현장감 있고 기세를 좀 더 정밀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를 자꾸 하셔야 합니다. 주식을 처음 배우면 뭐
뭐 5일선이 어떻고 10일선이 어떻고 20일선이 어떻고 뭐 생명선이 어떻고 뭐가 무슨 선이 어떻고 구름덩어리가 어떻고 뭐 무슨 오만 것을 다 배우죠. 예. 근데 뭐 그런 것도 다 배워야 됩니다. 사람이 뭐 다 뭐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좋죠. 하지만 이제 실전에서 할 때는 살아있는 생물들 아닙니까? 이 주식이라는 것들이. 예, 그게 그 살아서 움직이는 그 흐름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을 봐주시고, 예, 알스푸트 종목이 너무 많아도 좀 그렇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꼭 한번 봐야 될 종목만 한 개만 더 해봅시다. 알스푸트 옆에다 붙여놓읍시다. 그만 따로 뭐 섹터를 꾸밀 건 없고. EDGC 정도는 한번 봐줍시다. 수젠텍도 한 번은 더 봐줘도 될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오늘 모습이 좀 그렇거든요. 사실 실망스럽단 말이죠. 적어도 21%를 뛰었다면 시가가 21%면 고가가 24%, 이 3% 모을 거라고 21%에다 들어가. 적어도 상한가까지는 한번 가져야 되는 종목인데 이 실망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오늘의 실망스러운 모습이 내일의 큰 기대감으로 변한다?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지금 나와 있는 뭐 지금 뉴스나 수젠텍에 관련 뉴스를 가만히 보면 그냥 그렇고 그런 뉴스예요. 특별하게 확실하게 뭐가 뭐 큰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갈 놈이 못 가고 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에도 어떤 모습으로 지금 시간에 3% 올라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지가 3% 올라고 오른 것이 아니죠. 왜냐면 시간에 진 매트릭스가 지금 시간에 상한가를 가 있으니까 지도 더불어서 그냥 올라간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실망을 받아버리면 참 다시 한번 그 강한 기세가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수젠텍은 제외하고 EDGC를 한번 내일 보겠습니다. 시간에 6.3% 올랐으니까 제법 조금 올랐겠죠. 예, 올랐겠는데 이 종목은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은 갈 때도 금방 잘 갑니다. 제법 무거운 놈인데 근데 죽을 때도 금방 잘 죽죠. 예. 이렇게 뭐 갔다가 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내려갔다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훅 갔다가 훅 죽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지금 키트 쪽은 뭐 보유를 하고 계속 가져간다라는 그런 개념은 조금 이제 지났죠. 그래서 만일에 공략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챙기 묻고 나와서 좀 시장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진 매트릭스가 시간에 상가를 갔지만 재료 자체는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큰 건 아니니까 차라리 진 매트릭스하고 지능생명과학 두 개를 같이 놓고 보시면서 차라리 기술적으로 EDGC를 기술적으로 보는 것이 좋다. 진 매트릭스 같이 어떤 재료로 보기에는 이놈이 좀 진매트릭스는 힘이 약해요. 다른 기트주에 비해서 보면 물론 폭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흐름의 내용이 그렇게 썩 좋은 모범생은 아닙니다. 그래서 EDGC하고 진매트릭스를 같이 놓고 한번 내일 보시고 중점 종목은 EDGC를 한번 기술적인 차원에서 한번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11시가 넘었군요. 종목이 너무 많아도 안 좋으니까 내일 뭐 이 정도만 하죠. 자, 정리합시다. 구춘제 섹터는 안 봐줄 수가 없죠. 오늘 가장 시장에 가장 강한 놈이니까 보고 뭐 이글벳 흐름만 보면서 방향성을 잡아서 위냐 위에 상단 라인을 공략하느냐 아니면 막내 라인을 공략하느냐 이것을 정해서 하면 될 거고, MPD는 신규주니까 한번 또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알스푸트 EDGC는 뭐 기술적으로도 봐줄 위치니까 봐주고,
뭐 이놈들은 서둘지 않고 가만히 봐야 됩니다. 보고 있다가 확실한 포지션을 확실히 바꿔줄 때 들어가도 좋고요. 좋고 될 수 있으면 양봉에 들어가는 것보다 좀 음봉을 만일에 크게 눌러주면 거기서 들어가는 것이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크게 눌러줄 스타일은 둘 다 아니에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있다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저놈 저거는 좀 가면 되겠네 라는 놈이 눈에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시 여러분한테 말하는 것은 먼저 뛰어들어서 옹거트리고 있지 말고 가만히 보라. 커피도 한 잔 마시면서 뉴스도 좀 보면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표시가 난다. 그러면 1, 2%더 주고 방향이 확실하다고 싶으면 1, 2%, 2, 3%더 주고 승부를 걸어도 된다. 단 중요한 것은 특히 이런 애들 쪽은 시간축이 중요하니까 진입을 하는 시간, 진입을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중요하니까 만일에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될 수 있으면 오전에 움직이는 종목의 승부를 봐야지 넉지막히 오후 쪽에 와가지고 팩 올라가는 종목은 그렇게 힘이 없단 말이죠. 오늘처럼 EDGC처럼 보십시오. 그죠? 얘가 오후 2시 반인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힘이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바로 금방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침에 좀 일찍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는 어떤 엉덩이를 들썩거리는 모습이 보이면 딱 그놈 한 놈은 딱 올려놓고 여차 하면 가보자 이러면 뭐 같이 가자 친구야 하면서 손잡고 가면 됩니다. 안 간다? 그러면 이제 멍텅구리니까 저거들끼리 멍텅멍텅한 짓 하고 놀게끔 그냥 놔두면 되죠. 자, 주식은 수익을 올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많은 방법이 동원이 되고 많은 공부와 시간과 열정이 또 포함이 되지요. 그런데 한 가지를 간과를 하는 것이 초보분들이 수익을 올리는 거에만 목표를 잡지만은 자기가 손실을 볼 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잘 생각을 하진 않아요. 대체로 보면 나는 오늘 이 종목을 공략하면 내가 몇 프로가 뭐 얼마에 먹어야지 이런 계산은 잡아요. 이 종목이 여기서 얼마 몇 프로 떨어지면 들어가서 여기서 가면 팔아서 먹어야지 이런 생각은 하지만은 이 종목이 여기서 갑자기 급락을 했을 때는 난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이 종목이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들어갔는데 푹 꺼지면 그 다음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생각은 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내일 공략 종목들을 저녁에 가만히 앉아서 종목을 정리를 할 때는 우리가 시나리오라는 걸 짭니다. 그죠? 하나의 종목이 그 다음날 어떠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가능의 경우의 수를 최소한 한 종목에 3가지 이상은 짜라고 합니다. 3가지 이상은 한 종목을 내가 만일 삼성전자를 내일 공략하였다면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한 종목당에 3가지 시나리오를 짜줘야 그 다음날 아침에 다양한 경우의 수가 일어나더라도 대응이 빨리 된다. 이건 내 두 번째 시나리오에 맞겠다. 세 번째 시나리오. 그러면 좀 당황하지가 않죠. 하나의 시나리오만 가지고 있다면 특별한 경우가 벌어지면은 손발이 어지러워지고 머리가 하얘지죠. 예. 어쩔 줄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 종목을 가지고 최대한 3개의 시나리오를 짜는 연습을 자꾸 해 나가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귀찮고 꾸준하게 해야 되는 일이고 머리가 아픈 일이고 짜증도 나는 일이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많은 일들을 지금의 주식 고수라고 이름을 듣는 사람들은 평생을 해왔단 말입니다. 평생을.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한다면 딛고 올라가는 계단이나 돌담을 정말 안전하게 튼튼하게
잘 쌓아야 되겠죠. 서둘지 마시고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본인의 열정과 자기의 어떤 모든 것을 걸 줄 아는 그런 마인드로 시장과 다툼을 벌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4월 6일 월요일입니다. 자, 이번 주가 참 중요하니까 서둘지 마시고 차분하게, 물러날 때는 깔끔하게, 승부를 걸 때는 모든 것을 걸고, 아시겠죠? 짧고 굵게. 내일 시장에서 서로 또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합시다. 오늘 다들 일하신다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목이 많이 아파오는 거 보니까 굉장히 피곤한 것 같으니까 좀 얼른 방송 자료 올리고 내일 종목들 한 번 더 검토하고 좀 쉬어야겠죠. 편히 쉬시고 내일 또 화이팅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상암문의 문주였습니다.